마켓 무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행사를 열고 대표이사가 직접 대표자로 이렇게 발표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밸류업 방향을 공유했고요. 글로벌 탑3 부품사로 도약하겠다는 성장 목표를 강조하면서 공표했습니다. 일단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027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영업이익률도 5에서 6%까지 상향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부진한 수치를 보였었던 영업이익률을 궤도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품 제조 부문의 글로벌 완성차 비중이 현재 10%인데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전했고요. 전동화 사업의 핵심 기술인 구동 시스템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보급형 구동 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주주 환원을 위해서 3년에 걸쳐서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총 주주 수익률 TSR을 현재 20% 수준에서 30% 이상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까지 전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자기 주식 소각 이벤트 때마다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제 성과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기존의 2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KB증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상당수의 내용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신뢰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외 고객 매출의 확대가 앞으로 실적에 결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종속된 영업 환경에서 벗어나고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익성 회복과 주주환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S증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연간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까지의 규모의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길어질 현 상황에서 전동차의 흑자 전환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인 현대모비스 주주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무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GCM4의 박수범 대표, 이대율 위원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됐을 때 호재가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입장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호재가 이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진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이제 호재겠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조금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부터 호재가 이어지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좀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간밤에 보더라도 지금 해외 쪽 이제 스피텔이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있었고 트루이스트라는 또 금융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목표가를 다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이죠.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그래도 주가 상승에 좀 탄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젠슨왕이 좀 한마디 했습니다. 간밤에. 블랙웰 출시는 순조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최근에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오류를 좀 잡아낸 부분도 있었고, 최근 또 문제가 됐던 게 발열이 좀 강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최근에 좀 받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했는데 불구하고 젠슨왕은 블랙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순조롭게 지금 이제 출시에 맞춰서 예정일에 맞춰서 출시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좀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뭐 실적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컨센서스가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3분기에 대해서 매출이 329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이제 EPS가 0.7달러 정도 되는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보다 좀 잘 나오게 된다면 물론 엔비디아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겠지만 이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된다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어서 좋은 결과가 좀 보여주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센서스로 웃돈의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그 호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 우리 시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미 뭐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일 뉴욕 증시에서 4.86% 정도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초에는 좀 미국장이 좀 빠졌다가 네. 이 엔비디아의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 기술주 상승력이 같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엔비디아가 좀 긍정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강력한 주가 상승력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증시에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이번에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스테크의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한 걸 허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 트럼프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 보편화 관세와 함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점이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확연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올해 내내 좀 지속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문제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수출과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등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뭐 호실적으로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는 좀 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대내외적인 이슈가 아직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적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과연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죠. 실적이 발표된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시장 정교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내일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